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새로운 정치 문화와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설을 끝으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첫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강조한 대목은요, 정치개혁이었죠. 특히 호남을 차별했다는 사과와 더불어서 호남과 새누리당 간 연대론을 강조하면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연설은 정치 현안보다는 민생 경제와 안보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여당은 이례적으로 칭찬했고 반면 다른 야당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20대 정기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 4부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요, 이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병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요, 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자세히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재수 장관이 국회 상임위 출석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재수 장관 신임 장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서 상견례 겸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네.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상임위 출석을 막았습니다. 아하.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상황에서 해당 장관을 불러서 안건을 심의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나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준원 차관이 대신 참석을 했고요. 네. 물론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 뭐 이런 다른 장관들은 상임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20일부터 23일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이때도 야당들이 김재수 장관의 국회 본회의 출석을 뭐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만 예, 이미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김재수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다른 차관을 불러서 계속하게 질문을 할지 네. 그런 어떤 풍경이 벌어질지도 아주 관심되는 대목입니다. 신임 장관 초기부터 뭐 이걸 요즘 얘기로 이제 굴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 싶어도 이렇게 거부당하는 장관이 있는가 하면 국회 출석을 또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 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군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21일 열리는데 청와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네. 국정감사가 실시되기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마다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또 참고인으로 채택할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경호실 소관으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증인으로 우병우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네. 물론 이제 이원정 청와대 비서실장 등 네. 청와대 관계자들도 다른 관계자들도 모두 일괄적으로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하.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대체적으로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더라도 출석 안 해도 인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였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요번은 좀 다른 것이 오늘 우병우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고 아. 오히려 불출마를
양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수석이 만약에 불출마 사유서를 낸다 그래도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자, 우수석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냐 아니냐 그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자, 청와대는 이 국회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오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아끼고 있는데 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뜻인데요. 관례대로 불출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수석 본인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우수석의 출석을 증인 채택을 막지 않고 오히려 용인한 데 대해서 불편한 마음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수석이 이제 불출마 사유서를 제출할 것이 분명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유서를 낼 건데 만약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서서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출석을 자꾸 종용하게 된다. 이러면은 자칫 당청 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석의 불출마 사유서가 제출이 돼야지 본격적인 게임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흔히 민정수석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했던 전례 없습니까? 전례 여러 번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왜 국회에 잘 출석하지 않느냐면은 민정수석이라면 이제 공직 비리를 다룬다든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다룬 그런 기밀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한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여야가 그동안에 용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법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의 전례는 있는데 87년에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민정수석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출석한 것이 여러 번 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당시 신강옥 민정수석이 출석한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3차례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이 출석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민정수석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민정수석이 출석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이었죠. 당시 이미 고인이 되던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운영이 출석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거의 거부하고 사표를 낸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례가 또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우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출석 요구를 하고 끝내 불출석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어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서 동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회의장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만약에 출석을 피하고 거부한다라면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불출석죄를 그렇게 물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회 전체에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불출석죄가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수석이 이런저런 제재를 피하려면은 앞서서 사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의 측면이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제재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물론 여야 간에 뭐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들은 또 틀림없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복잡한 난관이 눈앞에 놓여 있군요. 자, 이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와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흔히 이제 국회 활동의 꽃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중요한데 올해 국정감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정감사는 이제 26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감사 대상 기간은
행정부처와 그리고 산하기관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든가 국회 사무처 그리고 선관위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 대상이라고 보면 네. 됩니다. 물론 이제 짧은 기간에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국정을 이렇게 꼼꼼히 다 볼 수 있느냐. 물론 네. 그것은 좀 빡빡한 일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국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증인 채택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렇죠. 항상 문제가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상임위마다 한 100여 명, 많게는 뭐 거의 200 몇십 명까지 이렇게 아이고, 증인 네. 채택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증인들을 불러놓고도 호통만 치고 네. 제대로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뭐 그래서 질타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20대 국회 첫 번째 열리는 국정감사인데 이건 국회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 중요한 권리고 의무이기 때문에 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멋있는 그런 국정감사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나면 바로 이제 국감 상황으로 접어들겠군요. 오늘 소식 참고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